네,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흐름이 좋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 저녁에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언급에서도 이제 시장이 조금씩은 기대감이 살짝씩 나오는 분위기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어떤 부분으로 연결해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송태영 과장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경기 침체, 잭슨홀 우려 완화, 전 섹터가 올라갔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좀 한 것 아닌가.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사실, 미국에서 잭슨홀을 앞두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다시 한 번 더 빨라진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잭슨홀 미팅이 오히려 다가오게 되면서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전 섹터 모두 다 상승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GDP 발표와 함께 조금은 완화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잭슨홀 미팅 관련돼서 파월 연준장이 뚜렷하게 이 금리 인상 경로 관련돼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이 전 섹터 모두를 상승시켰던 원인인 것 같고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뭐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주식이라는 타이틀만 붙어 있으면은 대부분 올랐던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GDP 이 수치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 상무부가 2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스포츠에서는 0.9% 마이너스였었는데 마이너스 0.6%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2분기 GDP 잠정치가 개선된 이유를 보게 되면은 미국인들의 소비와 기업 투자가 생각보다 견조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될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 관련돼서 근원 PC 물가 지수가 1분기 때는 5.2%였었는데 2분기 때는 4.4%로 내려갔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GDP와 함께 비슷한 경로를 가게 되는 GDI 국내 총소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4%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는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이제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관련된 수치를 보게 되면서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6%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아주 나쁜 뉴스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금액을 소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탈러 너치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와 비슷한 것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더 강하게 이 경기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역사적으로 높은 일자리를 경제가 강하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돼서 다소 많은 부분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소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강범위하며 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회의 전까지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폭을 언급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9월 금리 인상 폭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지표 발표가 된 이후에 데이터 디펜던시의 이러한 부분에 의거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우리가 서둘러 올라갔다가 서둘러 내려올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금리가 인상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3.4%가 금리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경제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9월 금리 인상폭 관련돼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8월 물가 지표를 기다린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데이터 디펜던시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준 이사들이 이러한 이제 발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CNBC에서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CNBC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회의 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인지 75bp 인상을 할 것인지 실질적인 단서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더욱더 매파적으로 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기는 할 텐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점은 최종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나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그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어제 8bp 정도가 빠지게 되면서 3% 초반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반대로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ME 패드워치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요. 50bp의 금리 인상 확률이 다소 많이 내려왔습니다. 37.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75bp의 금리 인상 확률이 62.5%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75bp에 대한 이런 금리 인상의 확률을 더욱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 관련해서 시장의 해석이 중요했던 장이었고, 시장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연준 위원들은 조금 신중한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어쨌든 간에 연준보다는 시장 해석에 좀 더 초점을 맞췄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해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들 얘기도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반도체 섹터가 계속적으로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목요일 시장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간의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종료 오늘 보게 되면 4%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되고요. 벤치마크에서는 이 실적 발표에서 예고했던 것 같이 부진하기는 했지만 엔비디아가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유통 채널 재고 관리에 적극적으로 보이고 조만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 도달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 바닥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보게 되면은 AMD 같은 경우에도 4.8% 상승이 나왔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한 5%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섹터가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한 두 가지 섹터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잉 관련돼서 한 3.6%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보잉 737 맥스가 2020년도 4월 대비 임대료 관련된 부분이 2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항공 관련돼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료 관련돼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2020년 4월
3월 대비 한 14% 정도의 임대료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는데 제트 항공 ETF 같은 경우에도 2.2%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한 3%,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한 2.3%, 그리고 크루즈 선박 업체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소 관련된 섹터에서 이슈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플럭파워인데요. 플럭파워가 전일 시장에서 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게 되면은 플럭파워가 아마존에 연간 19,000톤 가량의 그린 수소를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2025년도부터 아마존 차량과 건물에 플럭파워의 수소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주주 참여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대 1,600만 주에 대한 인수에 허용을 했었고, 그리고 최초 900만 주 같은 경우에는 주당 23달러의 인도 합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돼서도 국내에서도 어제 이 관련된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관련된 뉴스에 대한 플로어가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와 관련돼서 합의를 맺었다라는 이러한 이제 뉴스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여행과 항공,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 수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두 가지 종목으로 좁혀봤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ISC 지네어.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항공 쪽에서 잡아주셨는데요. ISC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ISC의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반도체 업황에 속한 종목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향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형 CPU 비메모리 테스터 소켓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2022년도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스트 소켓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이러한 실적의 모멘텀이 2022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4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미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미세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게 될수록 이 ISC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많은 이 단가가 상승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물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격도 증가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점은 실적에는 사실 베스트한 케이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C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돼서도 조금 더 뾰족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 빠르게 지네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네어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객 수요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객 부분에 좋은 수익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동남아 노선을 가지고도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 일본 노선이 증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흑자 전환도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CC 관련돼서는 지네어가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근래 기간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ISC 그리고 지네어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고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